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앞부분에 약간 이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취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매우 답답했지만 네. 개별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네. 2달 전에 나오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었어요. 지수는 네.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네. 지수보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네. 그게 지금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항상 그렇고요. 항상. 예. 근데 이제 하반기는 지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혹시 어떤 이유로? 이제 전자가 전자? 네. 전자 후자 할 때 후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네, 전자가 그래도 하반기는 좀 주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최근 들어서 더 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전자라고 그러면 다 아시는데 네, 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네. 왜냐면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수도 결국에는 지수 영향력이 제일 큰 건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주가 좀 회복되면은 지수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건데 주변에 나가서 진짜 네. 전문 투자자나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말고 네, 정말 그냥 평범하신 분들 네, 한테 삼성전자 얘기하면 네. 욕먹어요. 아, 근데 얼마 동안 물려 있었는데 네. 그리고 거기 뭐 요즘 뭐 잘 안 된다며 막 네. 난리 났다며 막 이 얘기들 전자는 하세요. 제가 한 3, 4년 내에 긍정적으로 코멘트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 달라진 건가요? 네, 네. 요새는 전자도 하반기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어찌됐든 HBM을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못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레거시 D램의 마진이 뭐 이제 로우 하이 싱글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 자릿수 마진율이고 예를 들어서 HBM 마진율이 40%다라고 하면은 HBM이 없으면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근 1년간은 흘러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HBM만 시장이 그로스를 보였고 마진이 좋았고 성장률이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네. 삼성전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HBM의 마진은 어찌됐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네. HBM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되면서 오히려 전통 D램에 대한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HBM에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AI 탑재가 늘어나면서 D램 탑재량도 뭐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서버가 됐든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레거시 D램의 마진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8% 됐는데 이제 뭐 HBM 마진율이 40%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찌됐든 이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HBM과 관련된 디스카운트 율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HBM을 못했지만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들다 보니 기존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레거시 D램의 회복으로 좀 줄어들고 그리고 HBM이 어찌됐든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뭐 조금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디스카운트 내지는 상대적인 언더퍼폼이 이제 조금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40% 올랐고 삼성전자는 하나도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된다고 보면은 하반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오르면 뭐 지수는 뭐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키 맞추기라는 표현이 네. 저 많이 좀 떨어져 있던 주식이 좀 올라오는 걸 그거를 네. 갭을 메우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런 표현을 참 삼성전자한테 쓰는 날이 오네요. 네. 이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네.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 보도로 5월 말부터 막 작살이 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후에도 뭐 젠슨 왕이 뭐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네. 공통 같이 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실패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약간 이제 마사지를 해줬죠. 네. 그러면서 77,000원 저희가
6월 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7만 네. 7천 원, 7만 8천 원 그때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이게 네. 사실 뉴스 하나로 막 이렇게 등락이 삼성전자마저도 그렇게 나서 알 수는 네.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여태까지 전자가 항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한 1년 동안 해왔던 것 같거든요. 관련된 단독 보도만 네. 수십 개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은 거짓말이었던,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될 줄 알았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지난 1년간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는 HBM 때문에 더 이걸 내려꽂기에는 이미 1년 동안 노이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악재선반영.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네네. 추가적인 악재로 막 엄청 크게 작용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악재라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HBM을 사오는 그 협력사 네. 3개 중에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중에서 완전히 탈락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퀄테스트 지연된다는 더 이상 이제 악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엔비디아는 뭐 이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이제 빨리 우쭈쭈를 해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퀄리티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써주겠죠. 근데 그게 일단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건데 뭐 젠슨 왕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네. 들어오는 근데 게 본인들한테도 그것도 좋다는 사실은 거고.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 이미 납품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하이테크 쪽엔 안 들어가고 좀 중저가 제품에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진짜 납품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거지조차도 막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뉴스 하나하나에 막 네. 엄청나게 또 변동성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까? 맞을 만큼 맞았다. 맞을 만큼은 네. 맞았다. 1년 동안 그렇게 맞았으면은 맞을 만큼 맞았다. 지난번 그러니까 2달 전에 나오셨을 때는 그런 네. 표현을 하셨었어요. HBM 경쟁과 가격. 네. 이게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가장 고민거리라고. 네.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좀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장비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HBM 관련된 장비? 네, 장비 업체. 네. 근데 이제 장비 업체가 저희가 좋게 보는 포인트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던 거를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조금만 개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 넣던 거를 뭐 삼성전자에도 넣고 마이크론에도 넣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에도 납품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똑같은 제품을 뭐 3군데 4군데로 분산해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R&D라든지 비용은 다 이미 개발 비용은 다 들어간 건데 그걸 똑같은 제품을 딴 데 판다고 하면은 마진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감안했을 때는 국내 장비 업체들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요. 가장 베스트 모습은 정말 뭐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마이크론에도 하이닉스에도 중국 애들한테도 납품하는 업체는 그냥 글로벌 넘버원 업체,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3사랑 다 거래하는 회사는 그냥 글로벌 넘버원 되는 거다. 되는 거기 해당 때문에 분야에서. 뭐 이익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티플까지도 그냥 개선돼야 되는, 재평가되어야 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가까울수록 재평가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BM 관련 장비 하면 특정 회사와 다른 아이들 약간 이렇게 분류가 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업체들은 다른 업체랑 거래하지 마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팔로워에 지금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뭐 마진 얼마야 혹은 다른 애들한테 납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해외 장비 업체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만큼
탈피해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국내 업체들하고 뭐 SK 밸류체인하고 손을 잡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IT 업체들, 장비 업체들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 있어요. 정말 제가 이야기 드린 업체 다변화 가능할지, 마진 높여갈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업체별로 특정 업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를 되게 다변화해서 포트폴리오를 쫙 깔아서 가져가고 있어요. 아, 네. HBM 관련된 장비 기업도 네. 조금 이렇게 다변화해서 네. 한쪽으로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얘네가 안 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맞습니다. 네. 분산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 HBM 장비 사이클이 그러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익 상향 트렌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D램도 이제 네. 그 장비 쪽으로 어떻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더 하느냐 마느냐 요 얘기는 좀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보다는 HBM 쪽으로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HBM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전통 D램의 비중도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HBM 덕분에 일반 D램의 마진도 개선될 수 있고 네. 그쪽으로 투자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의 납품원 업체를 다변화하는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는 낸드 하던 업체가 D램 혹은 HBM에 진입하는 사례. 그리고 전통 레거시 D램을 만들던 회사가 HBM에 이제 첫 등록되는 사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의 장비 업체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한 개의 회사입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욕심이 네. 많아. 그 하나였으면 다 몰빵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다 있고 그게 정말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있는 거죠. 어떤 업체에서 터질지는 저희도 뭐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냥 지금 HBM의 투자만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 쭉 들고 가면 될 것 같다. 다만 뭐 하반기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모바일 D램이 회복을 할지 PC D램이 회복할지 서버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나오면은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 전통 수요가 뭐 엄청나게 살아난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수요가 회복되면은 어찌됐든 이익 상향 조정이라든지 기대감의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본다라는 거는 그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D램 수요가 그러니까 모바일 쪽 개선되는지 PC 회복되는지 서버 회복되는지 혹은 삼성 하이닉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실제로 삼성에 납품하게 되는지 뭐 낸드에서 D램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정말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어닝은 어찌됐든 IT 업체들의 어닝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년 상반기를 끝으로 뭔가 사이클이 끝납니다는 아니고 네,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되 일단은 그때도 어닝이 계속해서 그때까지 체크를 해봐야 회복이 된다.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업체가 보이면 거기에 더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는 거니 뭐 그런 업체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AI 반도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긴 사이클로 간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투자 사이클이 더 길어지겠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네. 하이닉스 향해서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공급처가 넓어지는 기업, D램뿐만 아니라 HBM 관련된 것도 하는 기업, 낸드뿐만 아니라 D램과 HBM으로 그렇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 얘들이 이제 알파를 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고민이 드는 지점이 아까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 삼성전자가 뭐 통과했냐 안 했냐 뭐 말들 많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퀄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빠지고.
퀄테스트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오르고. 네. 그러니까 약간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을 일부 이제 좀 내어주게 되는 네. 그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또 네. 투자자들이 염려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네. 거고. 그거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만드는 족족 납품하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60만 납품되고 있고 삼성이 20을 더 더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거는 뭐 쇼티지가 조금 완화됐을 뿐 여전히 쇼티지 상태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가 분기 이익으로 봤을 때 HBM의 마진율도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HBM의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전사 마진율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이 삼성전자가 들어간 것만으로 하이닉스 숏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닝 서프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HBM 자체가 쇼티지, 그러니까 네. 공급이 계속해서 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네. 롱숏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 굳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간 좀 소부장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이런 거에 네. 따라서 뉴스 하나에 막 여기 쭉 오르고 여기 쭉 내리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전통 D램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소부장 그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하반기 때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베타가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도 뭐 이런 네. 측면에서는 장비 업체가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하, 장비 업체 쪽으로.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은근히 반도체 소부장 중에 신고가 가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꽤 있죠. 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률이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뭔가 진입이 되는 기업들이요. 네. 근데 이제 소재랑 장비랑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재는 가동률에 좀 더 민감하고요. 네. 그리고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에 해당되는 업체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최근에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